네, 간밤에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이 더욱더 많았던 만큼 더욱더 큰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글로벌 이슈 또 준비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자넷 옐런 의장이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그에 대한 시장 전략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게 아마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옐런 의장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닛 옐런 의장의 임명. 사실 이 사람이 전통적인 비둘기파로 속해 네.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이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바람이 조금은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융시장 반응부터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폭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는 날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의 반등은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보여지죠. 먼저 주요 지수들의 흐름을 보면 어제 2% 넘게 빠졌던 나스닥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종목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우 지수도 소폭의 반등, 어제 조정에 비한다면 굉장히 소폭의 반등이었고 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 속에 일부 금융주들의 반등을 보였지만 금융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아멕스 지수도 빠지는 등 전체적으로 미국 지수의 흐름은 좋지가 않았고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와 함께 디스크 드라이버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보험주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상승한 종목군들은 은행주가 최근에 2% 넘게 조정받은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조그마한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굉장히 반등폭이 작았죠. 다만 실적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과 급락하는 종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최근 3개월물 단기 국채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제로 수준에서 아주 빠르게 0.3% 구간까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옐런의 선출과 함께 오늘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상승세는 조금 멈춰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금리 움직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달러인데요. 달러는 최근에 80선을 중심으로 횡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추가적으로 옐런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기보다는 80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옐런의 선출 자체가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를 이끌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머징 마켓 지수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옐런이 선출되면서 양적 완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미국 시장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못 움직였지만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과 함께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 마켓 펀드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오늘 국채 발행에 성공했던 유럽 증시 중에서는 스페인과 이태리의 반등이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자산 쪽에 자금 쏠림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옐런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와 마찬가지로 비둘기파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앞으로도 연준 정책 방향 자체가 비둘기파 현재 정책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금 전에 뉴스에서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역대 이제 연준 의장 중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물가와 함께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금리를 올려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그린스펀 시대 때부터 꾸준하게 낮아진 금리가 지금은 제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기준으로는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성장률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금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시기가 언제이냐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뉴스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지금의 12명의 연준위원 중에서는 비둘기파 성향을 갖고 있는 적어도 중립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8명이 넘는 상황이었지만 이 중에서 지금 7명이 교체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이 교체되고 나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5명 정도가 매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옐런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옐런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비둘기파 중에서도 일부가 이제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여가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아마도 내년 정도가 되면 양적 완화 관련된 내용은 금리 인상은 좀 힘들겠지만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옐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정책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경기 침체기에는 모두 고용 속도가 정부의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그 고용 회복은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런은
지금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면서 넘길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직 그래도 정책적인 여력이 남아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실업률은 지난 한 20년간 평균에 아직 달하지 못한 상황. 왜냐하면 20년 평균이 6%대 수준인데 현재 아직도 7%대 후반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의 장기 평균은 또 2.5% 이상인데 현재 물가는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책적인 격차, 즉 금리를 올릴 만한 정치적인 이 격차는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금리는 올리지 못하겠지만 이 양적 완화 축소를 가지고는 앞으로 논란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여기서 살펴보자면은 아직까지 좀 강력한 비둘기파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내년 이후에나 출구 전략을 단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파 의견이 더 비중이 높아진다면 과연 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요? 일단 버냉키가 그만두기 이전에 시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양적 완화의 소폭 축소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아니겠지만 아마 12월 달에는 그것이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속도 논란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시장에 큰 변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변동성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FRB가 측정하고 있는 양적 완화의 축소 프로그램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2014년 이제 이때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줄이는 것은 2010년이나 가야 줄일 거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도 2015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전망이 맞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옐런 의장이 이 매파 성향의 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해 나갈지 또 정치권과는 어떠한 합의를 보일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의장 중에서 자넷 옐런이 가장 정치권과 스킨십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정치권과의 그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점이 이제 시장의 투자 전략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시장의 성격이 일부 유동성 장세의 성격과 함께 실적에 따른 실적 장세의 성격을 동시에 가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까지는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지수가 크게 밀리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종목 차별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변동성 리스크를 고려를 해서 12월 달까지는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만 골라 사는 이 포트폴리오의 압축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이후에는 옐런 의장과 바뀐 연준 위원들이 어떤 호흡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 압력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자극받을지 여부,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의 영향력을 검증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마 내년부터는 남아있을 거다. 그리고 조기 자산 매입 축소가 빠르게 나타난다면 결국은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경기 속도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흐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닛 옐런이 임명이 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사형수의 집행 자체가 취소됐다 이런 반응도 좀 보였는데 아시아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분위기도 우리 시장도 역시나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시죠. 단기적으로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국내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모두 3, 4분기의 실적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수장이 아닌 종목장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실적에 집중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